최근 사회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힘입어 혁신의 중심에 있는 지능화의 핵심 기술로 빅데이터 분석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알려진 사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은 생각만큼 쉽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빅데이터 분석은 왜 활용이 어려울까요? 그것은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빅데이터 분석가만 투입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단계별 중요도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어떤 주제를 분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비즈니스 목적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분석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업무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사실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분석가도 중요하지만 업무 전문가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분석 단계별 소요 시간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거의 60%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만큼 데이터를 준비하고 정제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인 빅데이터 분석 목표 수립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분석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분석 목표 정의서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 목표 정의서에는 분석별로 필요한 소스 데이터, 분석 방법, 데이터 입수 난이도, 분석의 난이도, 분석 수행 주기,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성과 평가 기준을 설계할 수 있으며 분석 목표 정의서에 상세 분석 과정별 담당 조직, 인원을 명확히 기재하여 실무자와 워크숍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기준은 분석 목표에 맞게 개발될 분석 모형이 실제 수행한 비즈니스 역량도를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석 목표 정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사전에 분석 주제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럼 분석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분석 주제를 정할 때에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탑다운 방식은 큰 주제에서 작은 주제로, 바텀업 방식은 작은 주제에서 큰 주제로 분석해 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탑다운 방식은 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분석한 후 현업부서의 인터뷰, 분석팀에서 자체적으로 발의한 주제, 유관부서의 분석 주제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바텀업 방식의 경우 먼저 데이터 확보 유무를 확인한 후 트래픽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 시기와 같은 기존의 데이터 분석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를 도출하고 취합해 후보 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성과 지표와 산업 효과가 높은 분석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죠. 분석 주제가 선정되었다면 분석 조건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조건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원천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접근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가능성을 검토하며 분석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을 정의하는 것이죠. 그럼 분석 조건을 파악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원천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도메인 이슈 정하기에서 우선순위가 높이 선정된 분석 주제와 관련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별 테이블 정보와 메타 정보를 조사합니다. 여기에는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가 있는데요. 먼저 내부 데이터를 조사할 때 대상 시스템별로 조사해야 할 데이터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획득 주기, 데이터 축적 기간, 칼럼별 정보를 포함한 시스템별 테이블 정보, 수집 주체, 사용자, 정보 요약과 같은 데이터별 메타 정보를 조사해야 합니다.
외부 데이터를 조사할 때에는 데이터를 입수할 때의 난이도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외부 데이터를 원천별로 수집하고 용이성을 조사합니다. 이때 외부 데이터, 상용 데이터, 제휴 데이터 등의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입수 난이도가 높을 경우 데이터 생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석 접근 방안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즉, 분석 목표에 부합되는 분석 접근 방안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이때 현재의 분석 환경, 데이터 환경, 앞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분석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기술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술적인 이슈로 적용 가능성이 낮을 경우에는 분석 목표를 고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분석할 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성과 평가 기준은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으로 구분되는데요. 현재 시점이 분석을 수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먼저 수립하고 데이터 가설 및 검정 단계, 데이터 분석 모형 검정 단계, 실제 운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지표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정성적 성과 평가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규 분석 기법 및 기술의 활용성, 신규 데이터 및 외부 데이터의 활용성, 조직이나 부서 또는 프로젝트 자체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정성적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에는 정량적 성과 평가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기존 분석일 경우 기존 분석 대비 타겟팅 효과와 정감 비율, 신규 분석일 경우 합리적인 수준 타겟팅 효과와 정감 비율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분석 가설 및 검정 단계에서 유효한 몇 개의 가설, 데이터 분석 모형 검정 단계에서 목표 대비 정감 수준에 대한 증명, 데이터 모형 정확도 측정 결과 운영 단계에서 제시되는 월별 또는 분기별 데이터 모형 정확도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평가의 정확한 기준을 찾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데요. 성과평가의 기준을 찾는 단계가 데이터 분석 수행 이전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과평가 기준이 중요하게 합의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기준안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시작 전에 합의하고 데이터 탐색 정도 단계의 분석 단계에서 정량적인 성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분석 모형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 시뮬레이션 결과물이 나오거나 분석을 통한 신규 서비스가 오픈되어 특정 기간이 지나야 성과 측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사전 성과평가단을 구성해서 나온 결과로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준비 과정에 따라 분석 목표 정의서 양식에 맞게 분석 목표 정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원천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의 입수 난이도를 알아봐야 합니다. 입수 난이도가 높을 경우 데이터 생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분석 접근 방안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분석 환경, 데이터 환경, 앞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분석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수행 결과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과 평가 기준은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측면으로 구분합니다. 다음은 분석 목표 정의서를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석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분석 목표 정의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정의서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해관계자들과 워크숍입니다. 워크숍 후에 피드백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분석 목표 정의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수정해서 최종 확정합니다. 따라서 워크숍 진행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석 목표 정의서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석 목표 정의서의 항목을 보면 분석 기본 정보, 성과 측정, 데이터 정보, 데이터 분석 적용성 판단이라는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분석 기본 정보에는 분석 명칭, 분석 목적, 분석 우선순위, 분석 접근 방안, 분석 목표 확정일과 분석 목표 워크숍, 오너 조직명을 적습니다.
다음에는 성과 측정 항목에는 정성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을 적고 데이터 정보에는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입수 난이도를 적습니다. 그럼 분석 목표 정의서 확정 단계에 이루어지는 분석 목표 워크샵은 어떤 단계에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워크샵 단계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크게 보면 초기 산출물로 워크샵을 계획하고 개관 미팅을 수행하고 워크샵에 사용한 자료를 사전 검토한 후 워크샵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재작업을 한 후 후속 조치를 수행해서 기존 산출물이 나옵니다. 각각의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워크샵 계획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워크샵 진행자가 작성자와 함께 워크샵을 계획하는데요. 워크샵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 참석자가 미팅에 앞서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모든 자료를 검토하는데 몇 번의 미팅을 가질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오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비율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개관 미팅 수행 단계입니다. 작성자가 팀이 검토할 자료의 배경과 관련된 과정, 그리고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이 단계의 경우 모든 참석자가 이미 정의된 항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워크샵에 사용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참석자는 미팅에 앞서 전형적인 오류를 확인합니다. 또는 다른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오류와 발생될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분석 목표 정의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워크샵에 참석하는 사람들 간의 토론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합니다. 네 번째, 워크샵 수행 단계입니다. 워크샵을 진행할 때 작성자는 분석 목표 정의서를 자신의 용어로 설명하면서 다른 참석자들을 리드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검토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분석 명칭과 분석 목적이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 우선순위는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분석에 대한 접근 방안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를 검토합니다. 또 성과 측정 기준은 합리적인지, 데이터 정보는 내용이 충분한지, 데이터 분석 적용의 적절성도 검토할 대상이죠. 워크샵 중에 다른 참석자가 가능한 오류나 다른 문제들을 제기한다면 기록원이 작성자의 활동 항목 목록이 되는 양식의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또 미팅을 마무리할 때는 팀이 문서를 그 상태로 수용할 것인지, 조금 수정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큰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할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오류와 개선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방향에 집중해야 합니다. 워크샵 진행의 다섯 번째는 재작업 단계이고요. 마지막은 후속 조치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행자가 작성자와 협력이 필요한데요.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류가 제대로 수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검색 프로세스를 종료시키고 진행자가 검열의 종료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후속 조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분석 목표 정의서를 작성하고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제 여러분이 분석 목표 정의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분석 목표 정의서 검토 워크샵을 진행하는 사례를 보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학습지사의 분석 목적 정의서인데요. 분석 목적과 준비 데이터가 나와 있죠. 먼저 분석 목적은 최근에 학습지 회원들의 휴회가 늘어나서 회원들의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휴회 예측 분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데이터는 기존의 통계조사나 현업의 경험을 통해 학원을 그만두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후보 변수를 학생들에 대한 성별, 학력, 연령 등으로 추출했습니다. 이 워크숍에는 누가 참석할까요? 마케팅 담당자, 학습지 선생님, 분석가 등이 모여서 이 분석 목표 정의서를 검토하는 워크숍을 진행할 텐데요. 워크숍 참가자들이 어떤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일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참가자라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학습지의 실제 구매 고객인 학부모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됐죠.
학습지를 학습하는 사람은 학생들이지만 학습지를 구매하는 행위는 학생보다는 학부모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석 목표 정의서와 준비 데이터에 학부모에 대한 변수도 추가하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개선 활동이 분석 정의서 검토 워크숍에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 목표 수립하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석 목표 확정 워크숍 계획에는 워크숍 계획 단계에서 진행자와 작성자가 워크숍 참석자, 워크숍 자료, 검토 미팅 횟수, 오류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비율 등을 선택합니다. 분석 목표 확정 워크숍의 주요 검토 항목으로는 분석 목적과 내용, 우선순위, 접근 방안, 성과 측정 기준, 데이터 정보, 데이터 분석 적용성을 판단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에 대한 시크릿 노하우입니다. 분석 목표 정의서를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석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분석 목표 정의서를 준비하고 준비된 정의서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해 관계자들과 워크숍입니다. 워크숍 후에 피드백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분석 목표 정의서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수정해서 최종 확정합니다. 따라서 워크숍 진행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장 품질 및 생산 품질 한계 불량률에 대한 사전 예측에 대해서 분석 목표 정의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분석 목표 정의서의 항목을 보면 분석 기본 정보, 성과 측정, 데이터 정보, 데이터 분석 적용성 판단이라는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 기본 정보에는 분석 명칭, 분석 목적, 분석 우선순위, 분석 접근 방안, 분석 목표 확정일, 분석 목표 워크숍, 오너 조직명, 분석 접근 방안으로 7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7개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분석 명칭에는 시장 품질 및 생산 품질의 한계 불량률 사전 예측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분석 목적에는 사전 예측 동안 제품 불량률 감소라고 적습니다. 분석 우선순위는 상위라고 적습니다. 분석 접근 방안은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분석 접근 방안은 시장 품질 불량 이슈는 생산 품질 단계에서 사전 발생하므로 부품별 이슈 파악 후 예측 분석을 통해 부품별 불량률을 예측하여 사전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목표임이라고 적고 또 부품 불량 예측 시 민원 콜 유형 내용과 부품 테스트 내용, 날씨 정보 활용이라고 적습니다. 다음으로 분석 목표 확정일은 2018년 11월 10일이라고 적습니다. 분석 목표 워크숍은 2018년 11월 8일로 적고 오너 조직명은 시장 품질팀이라고 적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측정 항목에는 정성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이 있습니다. 정성적 기준에는 신규 기법, 기술, 외부 데이터, 신규 데이터, 기타 등이 있는데 신규 기법, 기술에는 다양한 예측 기법 및 기계 학습 등을 활용이라고 적고 외부 데이터에는 기상청 날씨, 데이터 활용이라고 적습니다. 신규 데이터는 품질 VOC 데이터 활용, 기타에는 국내 품질학회 경진대회 참여라고 적고 시장 품질팀 합의라고 적습니다. 정량적 기준에는 기존 품질 분석 대비 3% 이상 불량률 개선, 기존 민원 대비 10% 이상 감소 목표, 분석 가설 20개 수립, 데이터 무형 검증 80% 정확도 입증이라고 쓰고 여기도 시장 품질팀 합의라고 적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정보에는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내부 데이터에는 시장 품질 모니터링 정보, 생산 품질 측정 정보, 콜센터 민원 정보라고 적고 데이터 입수 난이도는
중이라고 표기합니다. 외부 데이터는 기상청 날씨 정보 2016에서 2018년 10월분이라고 적고 데이터 입수 난이도는 하로 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적용성 판단이 있는데 실시간 분석은 분석 인프라 문제로 이번에는 제외함. 민원 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분석은 중요도를 감안하여 도입 후 진행하기로 함이라고 적으면 분석 목표 정의서 작성이 끝이 납니다. 분석 목표 정의서 확정 단계에 이루어지는 분석 목표 워크숍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기 산출물로 워크숍을 계획합니다. 워크숍을 계획할 때는 워크숍 진행자는 작성자와 함께 워크숍을 계획하고 진행자와 작성자는 워크숍에 누가 참여할 것인지, 참석자가 미팅에 앞서 어떤 자료를 받아야 하는지, 자료를 전부 검토하는데 몇 번의 미팅을 가질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주요 오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비율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개관 미팅을 수행합니다. 작성자가 팀이 검토할 자료의 배경, 관련된 가정, 그리고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참석자가 이미 정의된 항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이 단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워크숍에 사용한 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미팅에 앞서 모든 참석자는 전형적인 오류 확인 목록 또는 다른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가능한 오류와 발생될 문제를 파악합니다. 작성된 분석 목표 정의서는 워크숍 참석자들 간의 토론으로 결정할 사안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지만 정의서에 있는 심각한 오류는 수정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워크숍 수행 단계입니다. 워크숍 중에 작성자는 분석 목표 정의서를 자신의 용어로 설명하면서 다른 참석자들을 리드합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석 명칭과 분석 목적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을 잘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 우선순위는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분석 접근 방안은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성과 측정 기준은 합리적인지, 데이터 정보는 내용이 충분한지, 데이터 분석 적용성 판단은 적절한지 등이 있습니다. 참석자가 가능한 오류와 다른 문제들을 제기하면 기록원은 작성자의 활동 항목 목록이 되는 양식에 그것들을 기록합니다. 미팅 마무리 시간에서는 팀이 문서를 그 상태로 수용할 것인지, 조금 수정을 해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큰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중요한 오류와 개선 가능성을 발견하는 핵심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방향에 집중합니다. 분석 목표 품질을 개선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영향과의 균형을 맞추어 의사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재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재작업 단계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워크숍 계획과 개관 미팅의 준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재작업을 수행 후 워크숍 후속 조치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 재작업 단계와 후속 조치 단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진행자가 작성자와 협력하여 미해결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오류가 제대로 수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후속 조치는 검색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며 진행자가 검열의 종료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여기까지가 분석 목표 정의서 확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분석 목표 워크숍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워크숍 단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분석 목적 정의서 검토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례를 보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학습지사의 분석 목적 정의서입니다. 분석 목적과 준비 데이터가 나와 있죠. 먼저 분석 목적은 최근에 학습지 회원들의 휴회가 늘어나서 회원의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휴회 예측 분석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데이터는 기존의 통계 조사나 현업의 경험을 통해 학원을 그만두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후보 변수를 학생들에 대한 성별, 학년, 연령, 타 과목 학습 유무, 과거 휴회에 대한 사유 등으로 추출했습니다. 성별에 대한 데이터 확보 가능성과 유용성 추정은 하로 부여하고 학년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유용성 추정은 상으로 부여했습니다. 연령에 대한 데이터 확보 가능성과 유용성 추정은 하로 부여하고 타 과목 학습 유무에 대한 데이터 확보 가능성과 유용성 추정은 상으로 부여. 과거 휴회에 대한 데이터 확보 가능성과 유용성 추정은 하로 부여했습니다. 학습지 회원들의 휴회가 늘어나서 회원의 이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휴회 예측 분석을 위한 이 워크숍에는 누가 참석할까요? 이 워크숍에는 마케팅 담당자와 학습지 선생님, 그리고 분석가 등이 모여서 이 분석 목표 정의서를 검토하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워크숍 참가자들이 어떤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일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참가자라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학습지의 실제 구매 고객인 학부모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되었습니다. 학습지를 학습하는 사람은 학생이지만 학습지를 구매하는 행위는 학생보다는 학부모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분석 목적 정의 및 수집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분석 목적 정의 오류에는 기존 학습지 회원만을 고려하고 구매 고객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비 데이터의 오류에는 학생 신상 관련 데이터만 후보 변수로 지정하였습니다. 구매 고객 데이터가 누락된 거죠. 따라서 분석 목표 정의와 준비 데이터에 학부모에 대한 변수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개선 활동이 분석 정의서를 검토하는 워크숍에서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빅데이터 분석 목표 수립하기에 대한 시크릿 노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